지금부터 MCU에서 출력을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출력과 아날로그 출력을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출력하는 PWM 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CU는 3.3V나 5V로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저압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밸브는 12V나 24V로 작동하는데 따라서 MCU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직접 구동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MCU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직접 구동한다고 하면 MCU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뿐더러 솔레노이드 밸브에 쇼트가 났다거나 하면 MCU가 직접적으로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는 온오프 제어되거나 PWM 신호로 제어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압인 MCU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를 할 때는 그 저압과 고압인 회로를 분리해서 작동시키는 회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를 제어를 할 때 MCU는 대부분 다 PWM 신호를 출력을 해서 온오프 신호로 신호를 출력을 합니다. 물론 DAC 컨버터를 사용을 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컨버팅해서 내보내는 MCU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받아서 제어하는 밸브는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겠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온오프 타입과 PWM 타입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증폭하는 회로 앰플리파이어는 릴레이를 사용을 하든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든지 OP앰프를 사용하든지 모스펫을 사용하든지 해서 증폭하는 회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그 증폭을 해서 작동하는 회로가 얼마나 빨라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떤 회로가 적정한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MCU에서 출력을 내면은 전자회로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LED 제어입니다. LED는 MCU 출력 부분에서 우리가 신호를 확인하거나 실제 신호가 다 안 가는 걸 사용자가 직접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LED는 5V 회로에서는 220V나 225ohm이나 335ohm을 주로 사용한다고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LED는 기본적으로 이 색상에 따라서 또는 제조사에 따라서 통과시킬 수 있는 LED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그 전압 강화가 1.8V 최도 전압이 예를 들어 적색 같은 경우는 1.8V에서 2.3V, 대략 2.0V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녹색이 3V에서 3.0V 이런 식으로 쭉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LED가 통과할 때 이게 통과시킬 수 있는 전류가 20mA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 전류입니다.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이기 때문에 LED를 사용을 할 때는 LED 양단의 전압 차이가 요 정도, 요 중간 정도의 차이가 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략 2V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3V를 직접 LED에다가 주게 되면 LED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3.3V 출력이 직접 들었다고 치면 LED 후단에서 그라운드로 빠지는 마이너스로 빠지는 이 단자 사이에 저항을 넣어서 전압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단에서 저항을 넣어서 전압을 떨어뜨린 걸 LED에다 집어넣거나 아무튼 LED의 이 양단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 차이는 대략 2V 정도를 아니면은 그 LED 제조사의 카탈로그를 보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 사양에 맞춰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저항을 계산을 해서 적용시켜주면 되는데요. 제대로 걸어줄 수 있는 전류가 10mA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무리 없이 계속 만약에 이거보다 높게 걸어주면 파손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파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 범위를 둬서 대략 10mA가 흘러주게 만듭니다. 따라서 5V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I는 통과되는 전류는 R분의 V라는 전자를 할 때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I는 R분의 V입니다. 그래서 I가 20mA니까 10mA로 우리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10mA가 되고 10이 아니죠. 10mA니까 0.01이 됩니다. 0.01은 우리는 저항값을 알고 싶고 저항을 얼마짜리를 써야 되는지 저항값을 알고 싶고 전압은 양단에 2V를 걸어준다고 치면 5V에서 2V를 걸어준다고 치면 3V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R이 이쪽으로 오고 0.01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305옴 305옴의 저항을 써주게 되면 2V를 걸어서 10mA를 통과시키는 LED를 썼을 때 여기에 걸어줄 수 있는 저항은 305옴짜리를 걸어주면 된다. 그럼 10mA가 걸린 상태로 2V짜리 LED를 켤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 방법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 LED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달라지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LED 회로를 시뮬레이션한 걸 보시겠습니다. 5V 회로가 있고요. 5V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라이트를 하나 걸고 저항을 하나 걸었을 때 이게 얼마나 통과가 되는지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회로입니다. 보시면 5V고 여기서 저항을 만나서 5V가 공급이 됐는데 이 저항의 전단에서는 5V, 후단에 여기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여기 라이트 쪽으로 전압 강화된 전압이 이렇게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705옴으로 바꿨을 때 605옴으로 바꿨을 때 저항값에 따라서 통과되는 전류와 전압이 달라질 겁니다. 점점 밝아지죠. 305옴 점점 밝아지죠. 1V 105옴 점점 밝아집니다. 95옴 85옴 이런 식으로 저항에 따라서 통과되는 전류와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이 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LED에 무리가 가면서 파손이 될 겁니다. 예, 파손이 됐네요. 자, 왜 LED가 실제 파손이 되는지 실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Can handle. But what happens if I take my foot off the brakes? I'm going to set the power supply to 7.5 volts, and I'm going to remove all current limits. Let's see what happens. So if you significantly exceed the LEDs can handle, but what happens if I take my foot off the brakes? I'm going to set the power supply to 7.5 volts, and I'm going to remove all current limits. Let's see what happens. So if you significantly exceed the LED. 자, 디지털 출력을 실제 되는 회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두이노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아두이노에서 실제 디지털 출력을 하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출력 실온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항을 타고 전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LED 타고 그라운드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력 신호는 5V, 5V에서 여기 저항을 따라서 전압이 떨어지고 작동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제일 중요한, 제일 단순하고 이해하기 편한 거니까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나와서 이쪽 방향으로 전압 떨어뜨려서 이렇게 작동한다.
그래서 출력이 나올 때 우리가 이 LED를 보고 출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출력이 나오는 파형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게 지금 다이오드고 요게 지금 저항인데 요게 솔레노이드 밸브를 모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의 양단에 이쪽 출력이 마이컴 쪽에서 온 출력이 나오는 쪽을 플러스 신호로 걸고 마이너스 쪽을 이렇게 해서 스코프에다 찍어봤을 때 이렇게 지금 PWM 출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총 100V니까 한 칸에 10V씩이거든요. 10V씩 한 10V, 20V 한 중간쯤 되니까 24V의 출력이 온오프 되면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이컴은 3.3V나 5V의 출력을 대고 그거를 중간에 이런 소자들을 써서 증폭을 시켜서 이렇게 24V로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컴에서는 3.3V나 5V의 출력을 내고 그 후단에서 증폭 소자들을 써서 12V나 24V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솔레노이드를 구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사용을 해서 어떤 소자들이 그렇게 작동을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마이컴에서 나온 출력 3.3V나 5V를 이 중간에 4N35, BC817 대표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포토커플러라고 얘기합니다. 옵토커플러나 포토커플러라고 얘기하는 IC 칩이 있습니다. 보통 4핀짜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6핀짜리는 여기서 2핀을 안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 이것도 4핀짜리입니다. 그 내부 구성품을 보시면 두 가지 부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쪽에는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포토 트랜지스터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LED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LED 양단에 걸어주게 되면 빛이 나옵니다. 반대쪽은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는 릴레이처럼 생각을 하시면 쉽고요. 이쪽 이렇게 굵은 선으로 쳐진 이쪽 라인이 베이스라고 하는데 베이스, 이쪽 라인이 컬렉터, 그 다음에 이쪽 화살표가 붙어 있는 쪽이 이미터입니다. 컬렉터 쪽에서 이 화살표 방향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방식인데 이쪽 베이스 단에 전압이 걸려야 이게 4번에서 3번 쪽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갈 수 있게 비슷한 게 설명을 드리면 이쪽 라인에 릴레이 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릴레이 코일 단에 전압이 걸리면 이쪽 릴레이 컨택 쪽에 접점 쪽에 4번에서 3번 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요 포토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쪽에 직접적으로 전압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LED 쪽에서 발광을 하게 되면 빛이 나오면 그 빛을 받아들여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4번에서 3번으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이쪽 저압 라인과 이쪽 고압 라인 이쪽까지는 3.3V나 5V고요. 이쪽 라인은 12V나 24V가 직접 걸립니다. 따라서 이쪽 두 개 사이의 부품 사이에는 빛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차단이 되어 있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이 다른 전압을 이렇게 구동할 수 있는 회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회로로 중간에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를 직접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증폭 소자, 직접적으로 릴레이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트랜지스터를 또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모스펫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쪽 라인에 구동할 수 있는 회로를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권장해드리는 부품은 모스펫입니다. 모스펫은 트랜지스터의 일종인데 아주 작동 속도가 빠르고 특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스펫을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출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모스펫의 증폭 이게 모스펫 회로고요. P 채널 타입 모스펫입니다. 이거는 엔핸스먼트 타입이라고 하는데 엔핸스먼트형의 P 채널 모스펫을 지금 쓴 회로고요. 그래서 모스펫에서 전원을 받아서 이렇게 뒷단을 구동한 회로를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포토커플러
옵토커플러의 내부 구조도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는 LED가 있고 반대쪽에는 포토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고요. LED 회로기 때문에 LED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전압과 전류 제한이 걸립니다. 따라서 20mA라고 되어 있는데 20mA 걸어주면 파손이 되겠죠. 10mA로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전류는 10mA, 그 다음에 전압은 1.2V에서 1.4V다. 요 스펙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각 스펙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지니까 그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